안녕하세요. 위도스티커 사무소의 문동철 변리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자신의 상표를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이 신의 측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의 측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신의 측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타인이 먼저 출원한 경우에 단계별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의칙이라는 용어는 법률 분야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신의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양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로 인정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원인과 타인 간의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에 준하는 일정한 신의성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성실 관계가 없다면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 정식으로 동업, 고용, 거래 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 관계나 거래 관계가 증명되면 신의성실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신의성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출원인과 타인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원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의 영업활동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상표의 사용이나 사용 준비 중임을 인지하고 이를 출원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상표를 보고 그 상표를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거절 이유가 없다면 등록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표법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출원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로 인정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타인은 출원인과 신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요.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때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은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계약관계 등이 입증이 되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에 대해서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로 인정되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은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출원 상표 그리고 지정 상품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 또는 상품과 비유사하다면 본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사용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표를 간단히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박스된 부분은 본 규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표하고 상품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 범위에 해당이 되면 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상표가 비유사하든지 상품이 비유사하면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 그리고 상품이 반드시
적어도 유사한 범위에 포함되어야만 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측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인과 출원인 간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로 인하여 일정한 신의 성실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동업을 하기로 해놓고 자신이 몰래 자신만 상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동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회사의 제품 출시 계획을 알고 해당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선점하고자 하는 경우도 본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직원이 있는데 그 회사 직원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제품 출시 계획을 아주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상표를 어떻게 할 건지도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종업원이 회사가 상표를 아직 출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미리 출원하여 선점하고자 하는 경우가 본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리점 등 업무상 거래 관계에 있는 자가 거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상표를 선점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본사와 대리점 간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표를 대리점에서 출원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사에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출원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대리점에서 본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상표 출원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을 영업과 함께 양도한 자가 해당 상표가 거래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출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표권을 영업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 사용권을 제외하고 영업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측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가 위에서 열과 네 가지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신의 성실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본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출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성실 관계가 해소가 되었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출원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에 계약이 됐는데 2022년 12월부로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고 했을 때 2023년 1월 1일에 출원을 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동업 또는 고용 등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이 상표 등록 결정 시 소멸한 경우에도 계약관계나 거래관계를 기화로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상표의 출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거나 타인의 동의를 얻고 출원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의 측에 반하여 출원된 상표라면 단계별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상표가 출원 중이라면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출원 공고된 경우라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의 신청은 누구든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2개월은 이의 신청 기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기간입니다. 만약 착오로 등록이 되었다면 무효 사유가 되어서 무효 심판 청구를 통해서 무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의 측에 반하는 출원 상표라는 이유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출원인의 의견도 수렴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그리고 선사용 상표의 개발, 선정, 사용 경위, 선사용
선사용 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의 측에 반하여 출원된 상표인지는 심사관 입장에서 알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거나 이해 신청을 해야만 상표 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의 측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의 측에 반하는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인과 타인 간에 일정한 신의 성실 관계가 있어야 하고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것을 알면서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신의 측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의 구체적인 예로는 동업자들 사이, 그리고 종업원과 회사 사이, 그리고 본사와 대리점 사이,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의 측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라면 거절 이유가 되기 때문에 출원한 상표라면 출원 공고 전에는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출원 공고 이후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등록 이후에는 무효 심판 청구를 통해서 신의 측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